네, 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니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고2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현대시 보시면 여기 이용하게 하늘만 곱구나 라고 적혀 있고, 또 여기 밑에 작품은 나태주 시인의 등 너머로 훔쳐듣는 대숫바람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12일인가요? 모의고사를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새 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모른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런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서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여기 가와 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통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택하지 뭐라는 거야? 둘 중 하나라도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가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고, 보시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느낌이 1년에서 한번 읽고 여기 한번 오고 선지로 오고 2년 읽고 선지로 한번 오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다음 여기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기라는 거는 일단 다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맞는 말을 갖다가 먼저 읽고 나를 먼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작품 둘 다 첫 번째 작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두 작품 둘 다 생소할 경우에는 사실 이런 33번의 보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고 먼저 보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보기를 먼저 읽어볼 거예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고, 나의 화자는 특정한 소리로 인해 떠올리게 된 장면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를 견뎌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 나의 화자는 특정한 소리로 인해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오르는 거니까 어떤 회상하는 작품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깔 수가 있다. 이연을 기점으로 하여 1년과 3회에 나뉘어 제시된 장면에서는 기억 속 화자의 서로 다른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이러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어찌됐든 이건 아마 특정한 소리가 작품의 제목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숫바람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가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여기 보시면 또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른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숫바람 소리 속에는 밤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문든 날개 쪽지가 떨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등 너머로 훔쳐들었대. 소리를 왜 훔쳐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대숫바람 소리가 있었대. 근데 그 대숫바람 소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초록별들의 퍼렇게 멍든 날개 쪽지가 있대요. 날개 쪽지 어딘지 아시죠? 그 뒤에 이제 등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 부분. 근데 초록별들의 퍼렇게 멍든 날개 쪽지래. 그러니까 아마 날개 쪽지가 멍이 들었었나 봐. 아까 이게 어렸을 때 모습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거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대숫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 맞은 게 아닌가, 쳐맞은 게 아닌가. 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쳐맞거나 뭐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초록별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 뭐 대숫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나무 숲의 어떤 풀떼기들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이런 초록, 파란 이런 거니까 우리가 느낌이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썼구나. 색채 이미지를 많이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날 디울 안에서 매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그러니까 눈물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서 빛나고 있다.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멍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멍에 아직도, 그 멍에 눈물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어떤 큰 상처를 입었던 기억은 아직도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빛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치는 모습을 얘기할 테니까 의태어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얘가 왜 멍이 들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매 맞고 혼자 숨어 울었대잖아. 그러니까 날개축지를 때리셨나? 누가?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이신가? 보통 이게 손을 때리잖아요. 어찌됐든 다쳤구나 멍이 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번으로 갈게요. 1년의 대숫바람 소리는 초록별들의 퍼렇게 멍든 날개축지와 연결되면서 화자에게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유년 시절의 서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숫바람 소리를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회상의 매개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1년이 또 있으면 좋은데 읍수. 그래서 우리 다시 2년으로 갑니다. 심청이네 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나갔다는 얘기죠. 빌어먹으러 나가고 신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들끄들 졸고 있는 툇마루 끝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신봉사가 혼자 앉아서 날무처럼이래. 뭐뭐처럼이니까 지급법이네. 뭐 날무라는 건 뭐 무의 한 종류겠죠. 근데 이것이 툇마루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뭐 툇마루가 이렇게 있고 이제 무를 갖다가 무가 뭐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무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건데 얘네가 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개다리 소반 위 비인 상사반에 그러니까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발이 3개인 거 이렇게 생긴 거. 잘 그렸다. 여기 이제 비인 상사발에 그러니까 사발인데 여기 안에 비어 있어. 왜? 그지니까.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없는 거기에다가 이제 상사발 품질이 매우 낮은 사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원래 뭐가 가득 차야 돼? 먹을 게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에 뭐만 가득 차 있어? 선샤인만 가득한 거야. 미스터 선샤인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살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 요것만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이 햇살이 그러니까 뭐 햇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쁘니까 뭐 희망적인 거겠죠? 근데 그것이 다시 눈뜨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햇살을 간직하는 마음, 이런 햇살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장승상내 참대밭의 우레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장승상내 아시나? 여러분 심청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심청이가 그 엄마가 아니라 신봉사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뭐랄까요 소일거리를 하러 다녀요. 부잣집 댁에. 그 부잣집 댁 이름이 장승상이야. 장승상. 승상하면 벼슬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참대밭의 우레소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풍요로운 소리겠죠. 이 사람이 이제 부자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심청이네의 어떤 그런 뭐랄까 불쌍하고 이제 힘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픈 시절이었지만 근데 그 우레소리가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잘 사는 집의 어떤 그런 기운이 내게로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내게로 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심청이도 사실은 처음에는 기구하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해피해지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인생도 기구하지만 목은 불쌍하지만 어렸을 때 좀 뭔가 상처도 있고 뭐 구타도 당하고 이랬지만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뭐 좋은 희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연에서 알 수가 있겠죠. 눈치를 깔 수가 있겠죠. 그럼 이연에서는 심청이네 집에서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화자에게 다시 눈뜨고 있는 것으로 암시되면서 서러운 기억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겠죠. 비록 심청이처럼 처음엔 그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잘 되는 것처럼 나도 과거엔 그랬지만 다시 눈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겠죠? 그다음에 이연에서 다시 눈뜨고 있다와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가 대응돼요. 그렇겠죠. 다시 뭐뭐하고 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살과 침대밭의 우레소리. 여기서는 햇살이 눈뜨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침대밭의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뭐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겠다. 둘 다 아마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겠다라고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 답이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3년 등나무를 훔쳐드는 남의 집 대숫바람 소리에는 이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비슷한 얘기가 1년에도 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내 어린 날 여름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벌거벗은 햇살의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대숫바람 소리 속에서 어렸을 때 내가 여름냇가에서 햇살을 잡다가 뭐 놓쳤나 보지. 근데 그게 아직도 반짝이고 있대. 그 얘기는 뭐야? 그 어렸을 때 그 물가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에게 아직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직도 반짝반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심심해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저 새끼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네? 이런 얘기죠.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서 저 혼자 심심해. 심지어 햇살의 반쪽이 나의 추억이 심지어 뭐라고 있어.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물구나무 막 서가지고 이제 관종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햇살의 반쪽이 반짝반짝이고 있었다고. 근데 반짝이고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자꾸. 누가? 내가, 화자가. 그래서 얘가 반짝이고 있으면서 심심해하고 있다가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뭘 한다는 거야. 물구나무를 선다는 거죠. 내가 있어! 내가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 여름냇가는 2년의 텐마루 끝과 동일시되면서 이렇게 돼 있네. 근데 3년의 여름냇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것이고 이 텐마루 끝은 그 심청이 얘기를 그냥 인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 꿈과 희망의 좌절을 경험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텐마루 끝은 그렇다고 쳐. 근데 여름냇가가 무슨 좌절이야. 여름냇가에서 뭐가 반짝이고 있었어.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잖아. 햇살이 아까 뭐라 그랬어? 희망이라 그랬잖아. 좌절이라뇨. 아니죠. 답은 4번이겠죠? 3년의 대숫바람 소리로 떠올리게 된 햇살의 그 반쪽은 기다리며 반짝이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화자가 기억 속 자신의 또 다른 모습. 그렇죠. 뭐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뭐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의 주제는 그런 뭐겠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고 어린 시절의 아픔을 또 어떻게 희망적으로 이제 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1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를 봤잖아.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지명이 있냐고. 지명은 없잖아. 지명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핫한 대구라든가 뭐 이런 데예요. 근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고로 땡. 나에서도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땡이에요. 유사한 식구 반복했잖아. 아까 대숫바람 소리 제가 반복 얘기했었죠. 나는 일단 맞네. 청자를 명시적으로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땡. 반어적 표현 있어요? 반대로 표현했나요? 땡.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땡. 답은 2번이다. 나만 봐도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땡큐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작품으로 갈게요. 이용하기 하늘만 곱구나. 집도 많은 포부와 반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이겠지. 남대문 속에는 두 손 오그려 혹혹 있긴 불며 추운가 보죠?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자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여러분 이 만이라고 하는 거 그잖아.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너는 눈만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건 뭐야? 눈은 예쁜데 다른 곳은 안 예쁘다 이런 얘기잖아. 즉 이것도 뭐예요?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라는 얘기는 하늘만 예쁘고 나머지는 시궁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로 이 사람의 현실, 이 화자의 현실이 아주 시궁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파악하고 1번으로 갑시다. 1년에서는 고운 하늘과 두 손을 오그려 혹혹 입김을 부는 우물 속의 상황이 대비를 그러겠죠. 하늘은 고운데 나는 지금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늘은 예쁜데 내 상황은 더러워. 내 상황은 추워. 그러니까 대비를 이루는 거 맞겠죠. 거북내는 만주서 왔단다. 거북내 나왔네요. 거북내는 만주서 왔대요.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가에만 해당되니까 공통점이 아니란 얘기야. 31번에 1번 선지 말하는 거예요.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 뭐 이런 건 이제 만주에서 만주는 어디 있어 여러분. 만주를 모르면 여러분 공부 안 한 거야. 여기가 만주죠? 여기가 만주 볼판이야. 여기도 춥다는데 여긴 더 춥겠지.
근데 여기에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났대. 아까 거북이네는 아마 거북이가 뭐 손자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할배는 만주에 붙이고 세월이 무심참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에 돌아왔대요. 그럼 느낌이 왔네. 원래 거북이네는 어디 살던 사람이야. 뭐 여기 어디 살았겠지. 여기 초록색 여기 살았을 거라고. 그랬는데 힘들어가지고 만주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느낌이 왔죠. 여기 살다가 힘들어서 만주 가려면은 일제강점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눈치 까줍시다. 안 나와 있어도. 근데 여기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거북이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겠지. 근데 이제 세월이 무심치 않아서 세월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봄을 본다고 왔대. 봄을 본다고 이제 쫓겨서 울면서 만주로 가야지 하면서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봄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광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광복이 되었다고 왔던 길에 돌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보자. 안 되면 공부해야 돼. 우리가 이 정도도 추측이 안 된다는 거는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2번으로 갑시다. 이연에서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에 세월은 거북내가 겪었을 시련을 짐작하게 한다. 맞겠죠? 띠팡을 떠날 때 뭐 띠팡은 이제 그냥 사는 곳이야. 사는 곳. 하는 곳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 지으며 각각 그거 배운다더니 그렇게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왔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갈 때는 이렇게 가지만 돌아올 때는 땅도 없고 가게 긁고도 하면서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없고 고향도 없대.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와 다르다는 거지. 현실은 희망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이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괴리된 거죠. 괴리. 현실과 희망의 괴리. 그럼 3년에서 거북내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졌던 기대와 돌아온 지금 세상에 괴리가 들어간다. 맞겠죠? 기대는 땅도 생기고 한국말도 쓰고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조선말은 쓸 수 있을지언정 없던 땅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 되게 순수하네요. 그죠? 거북이네가. 세상이 아주 호락호락한 줄 아나 봐요. 아주.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 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검은태태한 아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북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멍 때리고 있겠지. 허무와 내가 이러려고 조선 땅에 다시 돌아왔나 뭐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고 뭐 그랬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달디 달대요. 뭐 이런 거 이제 미각적 심상이 되겠고. 배추꼬리 먹어봤어요? 배추꼬리가 이제 뭐 배추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죠 이게?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약간 흰색 부분이고 여기가 배추꼬리예요. 이게 씹으면 달대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뭐 그럼 배추맛 사탕이 있겠죠? 맛있으면은? 없잖아. 있나? 뭐 어찌됐든 맛있대. 그래서 애가 이걸 먹었대.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걸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배추꼬리를 씹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렇게 뭔가 진짜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또 이제 반복이지 배추꼬리를 씹으면. 그럼 이제 저기 뭐야 4번으로 갑시다. 사연에서는 거북이와 아베의 행동이 번갈아 제시되면서 거북이 내적 갈등이 있었대. 거북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4번이고요. 답이 없죠. 그리고 아버지 행동은 없어 딱히.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있는 건데 아버지를 그냥 거북이가 보는 것 뿐이야. 아버지 얼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첫눈이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또 반복이죠. 새해가 온대요. 어떤 뭐 희망이 싹트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랑말랑하는 뭐 그런 시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늘만 곱대. 위에 1년과 밑에 이제 마지막 년이 굉장히 비슷하죠. 유사하죠. 변형된 형태의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선화번호 이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변형된 형태의 살짝 변형된 형태의 수미상관. 수미상응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오연에서 첫눈이 내리고 새해가 온다는데도 음속에서 보던 하늘이 혼자만 곱다는 거는 상황의 비극성. 그렇죠. 원래 새해라는 건 우리가 희망이잖아. 새해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예뻐지고 공부도 하고 뭐 잘생겨지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 벌써 2월에 하순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더 이상 팩트 폭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뭐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아주 많으셨어요.